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미 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무겁고도 절박한 고백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제 눈을 똑바로 봐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어딘가가 가려워서 무심코 긁고 계시지는 않나요? 에이, 나이 들면 다 피부가 가려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보습제나 연고로 대충 때우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사투의 신호를 처참히 묵살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가장 피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들이 장례식장을 방불케 하는 차가운 병실에 누워 선생님, 사실 몇 달 전부터 발바닥이 좀 가려웠는데 그게 암인 줄 알았겠어요? 라며 제 손을 잡고 흐느끼실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죽기 직전에는 반드시 피부라는 도화지의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곳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수명이 단 6개월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 몸 안의 간과 신장, 그리고 심장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후회하며 병상에서 이 시간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어디가 가려운지 혹은 내 배우자가 어디를 자주 긁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동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치명적인 가려움 첫 번째 부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도착한 70대 김어르신의 가슴 아픈 편지입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산행을 즐기며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하게 발바닥이랑 손바닥이 미친 듯이 가렵더군요. 처음엔 무좀인 줄 알고 무좀약만 주구장창 발랐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수만 마리의 벌레가 피부 속을 파먹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려움이 무좀이 아니라 간이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걸 왜 그때 몰랐을까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 이것은 의학적으로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라 담즙 정체성 소양증이라고 부르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이 기능을 멈추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독소인 담즙산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 신경말단이 가장 많이 모인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간은 80%가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보내는 신호가 바로 이 부위의 가려움입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간이 재생되어야 할 시간의 가려움이 극에 달한다면 그것은 간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렸거나 암세포가 당신의 담도를 꽉 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수족 번열이라 하여 손발에 열이 나고 답답하며 가려운 증상을 감기가 다한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바닥을 펼쳐보세요. 유난히 붉거나 발바닥이 밤마다 화끈거리며 가렵다면 내일 아침 당장 내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내일 가지 뭐라는 그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생명의 날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손발 가려움이 간의 비명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부위는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등 위쪽, 특히 양쪽 날개뼈 사이의 가려움입니다. 많은 분이 효자손을 머리맡에 두고 수시로 등을 긁으시죠? 아유, 시원하다. 나이 먹으니 등이 왜 이렇게 가려워라고 웃으며 넘기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속 폐와 심장에서는 이미 피눈물 나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60대 중반 박 여사님의 사연을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등이 가렵다고 하셨답니다. 처음엔 그저 날이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효자손으로 피가 날 때까지 긁으셨대요. 남편분께 등을 긁어달라고 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피부과에서 연고를 받아 발라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찍은 CT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폐암 3기였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폐를 넘어 흉막까지 전이되어 주변 신경을 사정없이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등이 가려운 게 폐암과 연결될까요? 우리 몸의 신경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특히 흉추 3번에서 7번 사이, 즉 우리가 흔히 가렵다고 느끼는 그 날개뼈 부위는 폐와 심장의 신경 경로와 일치합니다. 폐에 종양이 생겨 신경을 압박하거나 심장 주변의 혈류가 막히기 시작하면 뇌는 이 통증 신호를 가려움으로 착각해서 등으로 보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연관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려움에도 색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한 피부 건조증은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며 가렵지만 장기에서 보내는 신호는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 유독 등이 가렵다면 심장 혈관이 좁아졌다는 신호이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등이 가려워 숨이 답답하다면 폐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원인 불명의 등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그중 25% 이상에서 폐나 심장의 잠재적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흡연을 오래 하셨거나 평소 가래가 자주 끓는 분들이 등이 가렵다? 이건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응급실 문을 두드려야 할 정도의 긴급 상황입니다. 나중에 검진 때 물어보지 뭐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등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거울을 한번 보세요. 긁어서 생긴 상처 외에 아무런 발진이 없는데도 미칠 듯이 가렵다면 그건 피부가 아니라 당신의 폐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무선 신호입니다. 효자손을 던져버리고 지금 당장 흉부 엑스레이부터 찍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잔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음의 가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정강이 주변에 하얀 가루가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고 거기를 피가 터지도록 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당신의 인생이 평생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하는 투석의 굴레로 들어섰다는 선고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사연은 50대 초반에 아주 젊고 유능했던 가장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당뇨가 조금 있었지만 워낙 정정하셔서 큰 걱정 없이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강이와 발목 주변이 미친 듯이 가렵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양말 고무줄이 너무 꽉 끼나 날이 추워져서 살이 트나 그 정도로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가려움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밤마다 얼음팩을 대고 자도 소용없었고
급기야는 거친 수건으로 정강이를 박박 밀어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신장 기능 15% 미만, 만성 신부전증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첫마디가 이랬답니다. 아니, 정강이가 그렇게 가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 가려움은 당신 몸속에 쌓인 요독이 갈 곳이 없어서 피부 밖으로 뚫고 나오려던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매일 거대한 양의 혈액을 걸러내어 맑게 유지해주죠. 그런데 이 정수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안에는 인이라는 미네랄과 각종 요독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입니다. 이 쓰레기들이 갈 곳을 잃으면 중력을 따라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 바로 정강이와 발목으로 몰려듭니다. 거기서 이 독성 물질들이 신경을 사정없이 찔러대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정강이 가려움의 실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신장은 9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가려움만이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정강이를 긁었을 때 하얀 가루가 유난히 많이 떨어지나요? 보습제를 발라도 10분만 지나면 다시 살이 찢어질 듯 가려운가요? 그리고 거울 속 내 얼굴이 평소보다 거뭇거뭇하고 붓기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건 피부과가 아니라 신장내과로 신발도 못 신은 채 뛰어가야 할 신호입니다. 투석. 말은 쉽지만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누워 있어야 하는 그 삶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입니다. 최 선생님은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그 정강이 가려움이 단순히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던 내 무지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바지를 걷어 올리고 본인의 정강이를 손으로 쓸어보세요. 매끄럽지 않고 거칠거칠하며 긁은 자국이 검게 착색되어 있다면 당신의 신장은 이미 멈춰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무섭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보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고 확신합니다. 이 공포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고 본인의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혀에 백태가 끼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 같은 구취가 나면서 다리가 가렵다면 그건 100%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정점이자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 폐, 신장의 신호는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나타났지요. 그런데 만약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온몸이 번갈아 가며 혹은 전신이 동시에 불타는 듯 가렵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공포의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생명수라 불리는 혈액 자체가 오염되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세포가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60대 중반의 어느 신사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산도 넉넉하고 평소에 골프도 치러 다니며 아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샤워만 하고 나오면 온몸이 따끔거리고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물이 안 맞나 싶어 고가의 연수기를 설치하고 비누도 천연으로 다 바꾸셨대요. 그런데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도 그저 나이살이 빠지나 보다 하며 좋아하셨죠. 결국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분의 안색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혈액암의 일종인 진성적혈구 증다증과 림프종이었습니다. 암세포가 혈액 속에서 미친 듯이 증식하며 뿜어낸 독성 물질들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다니며 전신의 신경을 공격했던 겁니다. 특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때 가려움이 폭발했던 이유는 열기로 인해 확장된 혈관을 타고 암세포의 부산물들이 피부 끝까지 순식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신 가려움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혈액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담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전신 가려움을 먼저 경험합니다. 암세포가 담즙의 흐름을 막고 혈액의 성분을 바꿔버리는 순간 우리 피부는 가장 민감한 안테나가 되어 주인님 지금 안에서 암이 자라고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한 노인성 건조증과 암이 보내는 가려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은 보습제를 들이부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 겉이 아니라 피부 속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가려움과 함께 이유 없는 피로감과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이건 99% 몸속에 괴물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밤에 자다가 가려움 때문에 깼는데 잠옷이 젖을 정도로 식은 땀이 나고 있다면 그건 혈액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눈물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가려움은 결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라는 그 무심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등을 긁어달라고 하셨는데, 자꾸 가렵다고 하셨는데, 그게 암 신호인 줄 알았더라면, 하며 통곡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온몸이 가렵고 특히 물에 닿을 때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당장 종양 표지자 검사를 포함한 정밀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0만 원 남짓한 검사비 아끼려다 수억 원의 치료비와 소중한 목숨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재망으로부터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씻어내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드는 기적의 해독법과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제가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것 하나면 가려움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생명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해독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끔찍한 가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 이미 오염된 여러분의 혈액과 장기를 다시 새 것처럼 돌려놓을 방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건 저의 30년 노하우가 담긴 매일 아침 직접 실천하고 있는 비법이니 꼭 메모해 두십시오. 간이 굳어가고 신장이 멈추고 혈액이 탁해져서 생기는 그 가려움증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몸속의 찌꺼기를 청소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제가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레몬수 한 잔입니다. 에이, 겨우 그거야? 라고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우리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해 손바닥과 발바닥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신장의 여가 기능을 도와 정강이에 쌓이는 요독을 소변으로 밀어내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입니다. 단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어야 장기가 놀라지 않고 독소를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강이 가려움이 신장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쓰레기가 하체에 쌓이지 않게 하려면 제2의 심장인 종아리가 펌프질을 해줘야 합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며 정강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의 부산물들이 정체되지 않고 순환되어 가려움증이 마법처럼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켜 가려움증을 10배 이상 증폭시킵니다. 죽을 병이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에 질려 있지 마시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신 것을 천운이라 여기십시오. 신호가 왔을 때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이미 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겠습니다. 첫째, 손발바닥이 가렵다면 내일 당장 간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날개뼈 사이 등이 가렵다면 폐와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셋째, 정강이가 거칠고 가렵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넷째, 온몸이 가렵고 살이 빠진다면 혈액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나 좀 살려달라고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보낼 때 비로소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라디오 같은 건강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았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정보가 간절히 필요할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 링크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수명을 10년, 2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건강지킴이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 장미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더 날카롭고 절실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디 아프지 마시고 가려움 없는 평안한 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